반갑습니다. G사트 독극 기본서 추리 영역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길자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G사트를 준비하실 때 저희 독극 교재를 선택해 주신 거 대단히 잘한 선택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거기에다가 강의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거라고 제가 감히 검증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리 영역의 OT이고요. 이 OT 강의에서는 이미 앞서서 수리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G사트와 관련된 기본적인 OT, 그러니까 G사트는 이런 시험이에요.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고 출제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재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거니 여러분이 그 안에서 충분히 G사트를 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는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담당 과목에 한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OT 시간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리 영역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저하고 어떤 것들을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현장이나 아니면 대학 특강이나 이런 게 나갔을 때 많이 질문 들었던 거, 그런 것들도 살짝쿵 포함해서 OT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추리 영역의 유형 분석부터 들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모든 시험은 유형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짜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유형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유형 분석부터 살짝쿵 말씀을 드리고 나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OT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유형 분석인 것 같기는 해요. 유형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잘 준비하기 위함도 있고요.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준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분 안에 30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계산해도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고 해도 1분에 한 문제 푼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대단히 압박감을 주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1분당 한 문제씩 풀어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힘들다. 거의 모든 문제를 시간 안에 푸시는 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극 기본서라는 이 교재, 정말 좋은 교재를 여러분이 아주 꼭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해내시더라 하더라도 전략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그 전략적인 면에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대단히 좋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전략이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극 기본서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할 거냐면 잔소리를 계속 할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푸셔야 돼요. 처음에는 몇 분, 그 다음에 몇 분 안에 푸셔야 되고, 이 문제는 맞히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라는 얘기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 이 문제 유형은 실제 시험장에 나왔을 때 풀면 안 됩니다. 풀면 안 됩니다.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건 좋지만 G사트는 대부분 준비 시간이 보통 한 달 정도 잡고 하시거든요. 정말 길게 잡아도 3달 정도 잡고 하시고, 짧게 잡으면 정말 몇 주 안에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타로 준비하시는 이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대단히 시간을 배분해야지만, 투자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런 유형은 버리고 가셔야 돼요. 버리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서 하는 동안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 무풀이는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는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문제 유형 보자마자 이게 풀만한지 아닌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유형을 여러분이 기본서 하는 동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풀 수는 있어. 그렇지.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하는 동안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유형이 어떤 게 나오냐. 이 유형별로 대표 유형이 뭐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고, 그런 것들을 독극 해설과 더불어서 실전 강사들의 팁까지 함께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유형별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요. 나 이거
나 이거 잘 풀 수 있구나. 나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풀 수 없는데 내가 어려워하는데 강사가 자꾸 길쌤이 자꾸 이건 풀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길쌤이 이건 좀 어려운데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잘 풀 수 있어. 그럼 아주 잘한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가. 문제 보자마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양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제를 내가 화면에서 보자마자 이건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없다를 대개 0. 몇 초 안에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으니까. 사실 모든 대기업 인적성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취업에 해당하는 모든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시려면 문제 보자마자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건 풀 수 있다? 없다. 패스할 거다?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이 하셔야지만 패스하면서도 끝까지 시간 안에 30번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목표인 거예요.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내가 패스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최대치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서에는 그런 과정을 끝내실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정말 실전처럼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됐죠? 이 사람 잔소리 많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가보자고요. 출제 유형,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 건데 첫 번째는 47% 언어 추리라고 하는 부분이 14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수 이상은 아니지요. 반수 반 정도 되는 분량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추리라는 과목은 언어 추리를 누가 잘하는 가 거의 관건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습을 여기 파트에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OT도 들으셨겠지만 G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도 고정화되어 있고 순서도 거의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전 모의고사도 다 거기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고요. 기획되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명제 추리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에서 3번으로 세 문항이 고정화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난도 하라고 해놨는데 처음에 이 파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난도 하야? 난 너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명제 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난도 하로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빠른 속도로 푸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 문항을 정말 초단위로 풀고 난 다음에 남은 문제를 조건 추리에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돼요. 이게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건 추리는 11문항이 나오는데 4번부터 14번까지 출제됩니다. 근데 난도를 보면 중상이라고 되어 있죠. 추리 영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킬러 문항은 바로 이 조건 추리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조건 추리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패스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명제를 풀고 조건 추리 패스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30번까지 풀고 다시 조건 추리로 넘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푸는 게 우리가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저하고 유형별로 연습하실 때는 그냥 순서대로 쭉 하시다가요.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보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런 스킬을 적용해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풀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렇게 풀이하셔야지 실제 시험장 가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논리 추론에 해당하는 녀석이 7문항 정도 나옵니다. 논리적 판단, 반드시 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짓,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요 녀석들은 비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봤던 비문학 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과목의 명이 언어가 아니라, 그죠? 국어가 아니라 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해당하는 그런 추리적인 표현들이 추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난도상으로 봤을 때는 중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다만 헷갈릴 수 있으니 어떤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 그 함정을 여러분이 조금 이게 뭐야 함정이네 툭 하고 이제 없앨 수 있도록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문단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문단배열은 2023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신유형이에요. 어휘가 원래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불복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저도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에 어휘 추리 나올 때는 사실 여러분 어휘 추리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이건 진짜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빨리 풀고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없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내부에서도 이게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단 배열이라는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두 문제 고정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비문학 파트에 논리 추론 파트에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조건 추리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문제들이 도형하고 도식이거든요. 이 도형 도식은 7문항이 나오고 있고 이 파트는 제가 아니라 수리 파트 선생님이 담당해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목록을 보면 그 목록 사이사이에 도형 도식이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푸시냐면 명제 푸시고 도형 도식, 그리고 문단 배열, 논리 추론 풀고 다시 조건 추리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모의고사 한 1회, 2회 정도는 찬찬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3, 4회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때는 진짜 실전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자주 하는 질문, 물론 앞에서 질사트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대학 특강을 할 때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합격선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질사트 몇 개 맞춰야 돼요? 추리 몇 개 맞춰야 제가 합격해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계열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언제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평가니까 그래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5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제가 두세 문항이다. 그리고 나서 포기해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패스하는 문제가 한 2문항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점, 찍을까요? 넘길까요? 이 문제도 정말 많이 해요. 지사트 같은 경우는 감점이 있어요. 감점이 있어서 찍지 마라, 그냥 넘겨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그래도 찍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감점이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걸 찍을지 말지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 풀 수 있는 건 다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만한 정도, 예를 들면 2번하고 4번 중에 내가 헷갈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야 라고 하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서에서 해야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보자마자 넘겨야 되는 문제야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넘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찍을까 넘길까가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하자.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뭘 찍을 생각부터 해요, 여러분. 그죠? 최대한 내가 모든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요일별 난이도가 궁금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시험을 치는 게 좋을까요? 일요일 날 시험을 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일마다 문제가 다르고 그리고 구성도 다른 게 맞아요. 그런데 요일마다 그 시험을 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 해야 돼요, 일요일 날 해야 돼요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괜찮은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합격 플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박쌤 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 독극 교재를 조금 강조해서 홍보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독극 시리즈 자체가 사실은 NCS 쪽에서는 벌써 베스트셀러예요. 정말 많이 팔리고 있고 이미 입소문이 되게 많이 났고, 왜 이렇게 입소문이 많이 났냐면 문항보다 해설이 2배 많아요. 문항보다 해설이. 여러분이 교재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문항에 비해서 해설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학을 하셔도 독끝 자체가 이거거든요. 독학으로 끝내기라는 교재예요. 그래서 독학을 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해설이 잘 돼 있는 교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해설은 정말 정석적인 풀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빨리 타이트하게 팁적인 것도 대단히 많이 보고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독끝의 해설과 이미 인정받은 독끝의 해설에다가 이런 실전에서 띄고 있는 우리 강사들의 팁, 실전 팁을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시너지가 많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독끝에 관련해서 이미 다른 강의도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장 좋았던 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설이 많아서 너무 좋은데 그걸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이제 소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강의에서 그걸 다 녹여서 포인트 있게 딱딱딱 이거 위주로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찍어주시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강의도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도 5회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2회분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3회분이 있거든요. 그거 모두 화면상으로 풀 수 있게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도 하시는 거.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유형별로 시간 단축 비법 PDF도 제공이 돼요. 그래서 PDF 중에서도 제가 이건 효과적입니다 라는 것도 강의 중에 녹여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교재를 정말 아주 꼭 씹어서 소화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릴 테니까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비슷비슷하겠죠. 독극 기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형하시고 연습하시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확인하시고 내가 건너뛸 거 말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독극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교재에 있는 건 교재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이제 저희 화면으로 또 온라인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실전 연습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0년 하반기 이후로 유형별 문항 비중이 이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전반적인 난도 역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연습하는 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정답률이 올라간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 모두 푸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건 추리를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다. 그리고 독끝 해설을 활용하고 길쌤의 팁도 함께 확인하시고, 그리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합격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번 OT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T에서 제가 어떤 스타일의 강사인지 조금 느껴지셨나요? 최대한 이 취업 과정이라는 게 힘들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수능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수능은 같이 시작 해가 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수능날 탁 하고 이제 끝에 돼서 우와 우리 대학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경쟁하고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라고 표현해 드릴까요? 그래서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지? 야 나도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는 즐거움이 그나마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와중에서 의지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취업은 여러분 혼자 하는 외로운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롭게 나 혼자 해야 되고 혼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서류도 내고 면접도 가고 이렇게 시험도 보고 하는 과정이, 취업 과정이 상당히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같은 기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사실 경쟁자에 좀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외로운 이런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에서만큼은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하자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부류밖에 없어요. 누구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누구? 내가 바란다고. 강사한테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교재와 우리의 강의를 통해서 합격했다는 그 댓글들, 그 후기들,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홍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열심히 가보자고요. 알겠죠?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추리 영역을 맡은 강사 길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